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요. 갈수록 막막해지는 취업 현실 그리고 연이은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리 멘탈이 굉장히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난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멘탈을 잡기 위한 스터디까지 또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리 멘탈 하면 한가닥 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규 씨가 알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NS, 이게 또 나만 빼고 다 행복한 세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네. 정말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새벽까지 늦게 준비하다가 잠이 들면 그렇다고 다음날에 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를 또 생활화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규칙적인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는 노력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또 이 방송 보시면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 잡정보센터 알찬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이 구직자분들이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 전형이나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기인 만큼 자기 관리, 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딱 어울리는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남들이 뭐라 해도 인바디 체크로 자신을 체크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리포터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도입부부터 웃음을 주시네요. 네. 인바디 결과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신체의 비밀을 방송에 오픈하는 거 아니고요. 예. 뭐 이게 뭐 나 혼자 산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업만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좀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더 안 좋았는데 네네. 점차 관리를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차코치님의 건강 관리 비결이랄까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비결을 웃기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 건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하겠고 그래도 운동을 하기 싫다면 저희 집 근처에 또 한강이 있습니다. 가끔 거닐긴 합니다. 네. 가끔입니다. 가끔이요? 네. 가끔. 무엇보다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감정에 이입이 돼갖고 그러니까 너무 좀 안 하던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뭐 너무 급작스러운 운동을 한다거나 급작스러운 그렇죠. 폭식, 폭음, 뭐 폭주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폭주요? 죄송합니다. 킥보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루틴한 생활을 좀 영위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네. 조금 전 앞에 오프닝에서 남규 씨가 멘탈 관리할 때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아나운서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대기업 채용 시즌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 네. 전형 발표가 나고 있잖아요. 네. 차코치님 제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빈입긴 부익부입니다. 잘 되는 분들은 항상 막, 그러네요. 예, 한 4-5개씩, 7개 붙은 분도 있고 9개 붙은 분도 있고요. 10개 썼는데 9개 붙은 분도 있고요.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뭐 30개 이상 썼는데 뭐 2-3개밖에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뭐 4개 써서 하나도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종류가 다양한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인바디 지원도 한번 같이 이어가 보시면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힘 받으시면서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접 준비가 한창인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줄 기업이 인바디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인바디가 또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주식회사 인바디가 차코치님처럼 자기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법한 체지방을 분석하는 체지방 측정하는 의료기기 산업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S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인바디 하반기 채용은 아직 서류 전형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공유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수습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모집 부문으로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개발, 영업, 관리 부문으로 나뉘고요. 개발은 전자개발, 기구개발, 데이터 분석, 특허, 디자인 부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영업은 해외사업, 임상, 관리는 법무, 비서, CS, 구매, 품질관리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바디 채용 공고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저는 자소서 문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소서가 단독 문항입니다. 살펴보시면 인바디에 입사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인바디를 조사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는 2000자로 작성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보통 3개에서 5개, 500에서 700자의 문항에 많이 익숙하신 여러분들이셔서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인바디 하반기 채용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잡정보센터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은행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인바디가 산업 분야도 그렇고 규모나 좀 제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군과 좀 차별화된 네. 이런 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조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뭔가 썰을 푸는 거 참 좋은데. 연역이나 이런 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살펴드릴 이 인바디라는 회사는 1996년에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차기철 사장님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22년째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단 간단하게 이 회장님, 이 사장님의 연역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만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이 일정 부분 될 것입니다. 물론 자소서에 쓸 필요는 없고요. 이분은 58년 1월생으로 대전광역시에 나셨습니다. 연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시고 유타대학교 미국의 생체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하버드대 바이오공학 포스트닥터,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까지 이수하셨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분이 고스펙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분께서 우연히 그 박사과정 중에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논문이라는 거를 읽어보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몸에 미량의 전기를 흘려가지고 수분이 나온 만큼 측정을 하면 역으로 그 사람의 체성분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견하시게 되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996년 삼성동 지하창고에서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고 기기를 만드셔서 첫 해부터 대박이 나게 됩니다. 현재 6개 국가의 법인이 있고요. 80여 개 국가 교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를 높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성분 분석 시장이라는 신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헬스클럽이라는 데를 등록을 하셨다면 그 트레이너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물론 PT를 받으라는 권유와 함께 인바디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속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손을 잡고 체크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기로만 체크하는 이런 단순함뿐만 아니라 휴대용 인바디 기기도 출시가 된 지 좀 지났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방사선에 몸을 샌다거나 초음파로 본인을 대략적으로 몸을 측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인바디 기기의 어떤 도입은 신시장 개척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로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2가지인데요. 조급한 토끼보다 꾸준한 거북이가 낫다. 우보천리,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좀 신중한 의사결정 속에서 꾸준히 사업 형태를 이어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계시는 회사 사업의 특징이 있겠고요. 본인이 피땀 흘려 이루어진 회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입 채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 오셨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인바디 M 전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바디 전형이요. S 전형, M 전형, T 전형, 거기 해외 법인 인턴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전형들은 홈페이지 상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열거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하반기에 좀 간절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틈틈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입 채용의 의지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건강이나 신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회사도 점점 더 커나갈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에 이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연매출이 뭐 900억대를 이룬다. 영업이익이 뭐 25억, 뭐 250억
300억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과 함께 채용 규모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긴 한데요. 채용 규모를 따로 오픈하고 있는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 크다를 논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합한 인재가 있다면 두 자릿수 내에서 적극적인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공고 중에 비서 직무 같은 게 있습니다. 비서를 10명 이상 뽑지는 않겠죠. 뭐 간헐적으로 2~3명 정도 뽑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1명 뽑아요 라고 외부에 오픈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적합한 인재를 최대한 잡아두고 뽑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에서 붙는 분들은 복수로 합격하실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곳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합격을 했는데 타 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버리면 그 1명 뽑은 자리는 또 공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왜 이렇게 인원을 적게 뽑아? 혹은 왜 이렇게 인원 공개를 좀 대충 하지? 라고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이 두 자릿수 내외의 채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자릿수라고 해서 99명을 뽑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자, 확실히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던 기업들과는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형도 S 전형, M 전형, T 전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인바디만의 이 채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전형이 크게 3가지, S 전형, M 전형, T 전형이 있다는 건데요. 이 S 전형과 M 전형의 경우는 그 CEO 면접이 이제 2차 면접인데 이 면접 끝나고 수습 평가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 기간 동안 CEO 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거나 코칭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이후에 최종 합격이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과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성공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구성원이 갖춰야 될 어떤 태도적인 면까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직접 일일이 꼼꼼하게 보고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자소서 문항을 살펴보겠지만 이게 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자소서 구성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또 의외의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인적성 전형이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서술형 문제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바디가 약간 기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공계열, 특히 전자공학과 분들이 지원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네. 인바디의 지원을 생각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직무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조언이라고 할 건 그렇지만 일단 기구 개발 부분과 전자 개발 부분 두 가지인데 이제 우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 개발 부분은 뭐 C 언어를 다룰 줄 알면 좋겠다. 기구 개발 부분은 신제품 기구 설계, 제품 설계를 변경하는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업적인 이력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더 요구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우대 전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엄청 많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대 전공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적합하다면 자소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실 것이 좀 더 요구되겠습니다. 우대 전공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이를테면은 기계공학도 중에도 재료 전공하신 분, 자동차 전공하신 분, 항공 전공하신 분 각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기 다 다른 분들의 특징일지라도 일단 범기계공학, 범전자공학, 범전기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되 우대 전공이 있다면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 위주로 좀 더 본인을 어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소개서, 그 독특했던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에 입사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인바디를 조사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딱 하나 단독 문항이 나와 있는데 정말 문항이 하나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 어떻게 쓰는 거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자기소개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 회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기존 문항들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 문항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문항이 나와 있군요. 나오고 있네요. 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서술하시오. 자, 일단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다음 문항 한번 볼까요? 예,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협업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자질을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원자 개인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 다음 문항 볼까요? 본인의 10년 후 자신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기술해 주세요.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문항이 4가지인가요? 3가지인가요? 하나 더 있습니까? 없다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3가지입니다. 자, 이상의 3가지 문항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자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인바디란 회사의 구성원이 갖춰야 될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가이드를 확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글자 수가 2,000자입니다. 2,000자 안에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글은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관련 경험이 많으시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좀 더 내가 나 자체의 강점과 직무 역량과 태도 등을 다양한 활동 속에서 길러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경험 위주로 내 이야기를 펼쳐주시는 게 작성하시기에도 용이하고 평가자분이 평가하는데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내가 사실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조사한 거 외에는 딱히 경험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전공자로서 갖고 있는 강점은 분명해. 그리고 인바디라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혹은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어. 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조사한 정도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회사의 어떤 가능성이라던가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직무가 내가 그 역할을 다 소화했을 때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지원 동기성 이야기와 함께 본인이 입사 후에 해야 될 맡은 역할 그리고 전공자가 가지는 강점 등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해외 사업 쪽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CS라던가 내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같이 좀 녹여주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2,000자 내내 경험만 적어도 되고요. 2,000자 내에 경험을 거의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치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까 봐 구성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제목에 본인이 질문을 만들고요. 답변을 바로 문단으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학부 생활 중에 본인이 기억에 남을 만한 협업의 결과, 성공적인 협업의 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소제목을 적거나 QA라고 만들어서 본인이 아예 문항을 만들고 본인이 아예 답을 지어보는 구성도 일정 부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특히 이게 문항이 거의 자유문항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세요. 이런 문항에 쓸 때 성장 과정 이렇게 써놓고 뭘 적죠?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덫에 본인이 빠져서 막 이렇게 허우적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목표 지향적이시라면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쉽게 포기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달성해서 이룬 결과물이 있나요? 식으로 뭔가 본인이 소제목을 만들거나 질문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어필이 되고 설득이 되겠죠. 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단편만을 보셔선 곤란하겠습니다. 해외 사업을 희망하신다고 했을 때 뻔한 여러분들의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일단 그 진출한 국가, 80개국에 진출한 국가 언어 중에 하나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불어과는 불어과, 인도어는 인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가슴이 뛰고 가능성이 보였고 죄송한데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인 겁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봤다 해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 가능성 있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금 그 가능성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극대화하는 데 내 역할이 있음에 벅차올라야 되는 거죠. 회사가 발전된다는 걸 3인칭 관찰자 느낌으로 벅차오르는 걸 적지 마시고요. 그렇게 발전하는 회사의 구성원이 내가 된다면 이렇게 내가 이 역할을 소화한다는 게 크게 벅차올라야죠. 자, 굉장히 오글거리시죠? 작성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회사가 요구하는 그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 진정성. 회사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고민을 한 행위를 저는 지금 약 1분 정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인바디에 대한 조사를 좀 다양하게 하시면서 내가 지원하는 부문과 지금 이 회사가 추구하는 신제품이나 이런 사업 형태들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신다면 좀 더 나은 글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에게 유리한 게 경험인지 경험의 여집합인지를 생각해 보실 것. 그리고 문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서 본인이 작성을 하기 용이하게끔 끌고 가자는 것.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단면만 하지 마시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헤아려 보면서 입체적으로 본인이 접근하여 회사의 발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내가 지원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면면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이상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는 최소 1,600자 이상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인적성과 면접 전형이 남아 있는데 먼저 인적성 전형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게 인적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정확한 필기 시험입니다. 이게 IBAT, 네. 인바디 애프티튜드 테스트. 오. 예, 발음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수리, 직무, 에세이로 나뉘는데요. 네. 다양한 후기들과 내용을 봤을 땐 전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있는 분이 아니라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과 수준의 수학 문제와 수리 능력을 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30문제를 9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난이도 상중하.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도 입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쉬운 문제는 1분 내에 다 풀겠죠? 어려운 문제는 7, 8분 정도 걸리겠죠. 따라서 90분 내에 이 30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셨을 때 가끔 이제 이런 수학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직관력 수학 혹시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그 스킬이라고 하죠. 자, 봐봐. 문제 조건에서 요 산식이 나오고 요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가르쳤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하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문제 풀이를 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정식이 됐건 비례식이 됐건 함수식이 됐건 본인이 풀 수 있는 그 문제 풀이의 과정을 충분히 연습을 하여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헤아려 보려는 면접 그 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직관력 수학 이얍 해서 어떤 특정한 산식을 넣어서 스킬로 푸는 습관보단 정석대로 풀어주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문제인데요. 해당 직무마다 심화되는 역량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합니다. 해외 사업 부문의 경우는 영어 지문을 준 다음에 해당 부분의 미출치 부분을 번역하세요. 왜 이렇게 번역했나요? 등의 뜻을 묻는다거나 재무회계 쪽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서를 준 다음에 뭐 분개를 시킨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왕왕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어필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두셔야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바디 채용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현직자분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교시 시험 문제 잘 본 것 같나요가 문제에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돌발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못 봤는데 그럼 못 봤다고 하죠.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요. 잘 봤다 못 봤다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기보단 본인이 이번 시험에 임하는 각오라던가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에세이로 문제를 의역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내고 본인이 답하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면접 실습을 할 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면접 질문들이긴 한데요. 이거는 결코 당황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낼 수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말해주시면 되겠죠. 인바디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본인이 만들고 이번 에세이나 서류 전형을 앞두고 준비했던 인바디의 사업과 연역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예, 그게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돌발 질문성의 에세이 문제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회사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회사의 측면과 본인 자신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정리를 한 자신의 영역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관성 요것들을 고려한 에세이의 문항들을 결국 작성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 IBAT 시험의 소기의 성과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IBAT 수리 그리고 직무 에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수리는 중3부터 고2 정도 문과 수학 수준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직무와 에세이 이거 세 개를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문제집을 풀면 되겠지만 이건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수학은 사실 인적성 문제집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뭐 전개도 펼치고 이런 거는 굳이 풀 필요 없고요. 네. 단순 수학,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함수식 가끔 묻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푸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관련 경우는 내가 해외 사업을 희망한다면 영어 지문을 좀 본다거나 뭐 영자 신문을 볼 것을 추천드리지만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영자 신문 보는 분들 없겠죠. 왜냐하면 해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무료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VOA 같은 거를 다시 보기를 하면서 해설을 하시는 뭐 유튜버들도 계시고요. 조금만 일상생활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 관리 파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공 부문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직무가 뭐 회계면 회계, 뭐 관리면 관리,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특정 직무나 에세이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 부분은 당연히
인바디라는 회사에 대한 강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네. 자, 저희가 필기 전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면접 전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을 보니까 1차의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CEO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1차 면접이 실무 면접이긴 한데 실무진 플러스 임원이 같이 들어가시는 면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진 면접은 맞는데 임원분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되는 최소 3대 3의 면접이라면 본인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많아야 8개, 적으면 4개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인행식으로 면접 질문을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어디 리포터 시험이나 캐빈 크루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 대한 면모를 자기소개서 작성한 내용이라던가 뭐 직업 기초 능력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경험을 갖추었는지 정도를 묻는다거나 전공 과목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물어볼 소지가 있고요. 실무진 면접이라 하지만 임원분이 함께 동석을 하시기 때문에 임원 면접소 질문도 같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좌우명이라든가 가치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인바디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정립을 하신 다음에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인바디 정도의 회사에 가실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복수의 회사들의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늘 해왔던 어떤 그 래퍼로 치면 벌스죠. 늘 해오는 그 구문과 레파토리가 있을 겁니다. 뭐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한유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인바디 용으로서 본인의 자기소개부터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의 가치 이런 말들. 제가 지난주에만 면접을 간다는 재학생 면담 8명 중에 3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갓이의 가치. 네, 요거는 많은 분들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혹시 하려고 했다가 놀랬다면 이번 기회에 좀 다른 문구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차별화를 위한 노력까지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임원 면접까지 해서 인바디 채용 전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인바디 취준생들이 지원을 할 때 좀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유의해야 될 점은 CEO 면접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CEO 분과 1대1 면접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대1인가요? 그렇죠. 1대1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이미 그 이메일로 면접 일주일 전에 줍니다. PT를 진행하는 형식인데요. 이 차기철 사장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조직 생활이라던가 기업에서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경영학을 베이스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영학의 특징은 구체성에 기인한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PT 면접을 할 때 우리가 대략적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뭐 이를테면 앞으로 입사 후에 더 큰 가치를 뭐 실현하겠습니다. 같이. 예, 더 큰 가치. 그러니까 기존 건 대체 어땠고 더 큰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뭐 5만 원 더 주면 더 커집니까 가치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이거를 멘트를 좀 준비했다거나 뭐 너무 파이팅 넘치게 열정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어필했다가는 오히려 좀 더 직격탄을 맞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뭐라고 할까요? PT 면접의 어떤 상황의 특징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직접 면접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A to Z를 모든 걸 다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발표하는 상황 자체가 어색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학생분들, 이제 졸업을 하지 않은 분들, 면접 상황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PT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부끄러운 거죠.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정면을 응시하시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숨기고 부족하고 말끝을 흐리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큰 발전 있기에 뭐라고요? 발전이 있기 뭐라고요? 발전 이러고 그냥 말을 흐지부지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러니까 비단 인바디 면접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기업체에서 PT를 입사 이후에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입사 후 보고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말끝을 흐려야 될까요? 아니면 결론이면 마지막에 나와서 답답하게 전개를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결과 위주로 말을 해주는 느낌.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추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오프닝이 중요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과제를 통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발표 주제의 결론은 요겁니다.
왜 이런 주제의 결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현황과 제가 조사한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프닝만 하셔도 점수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먹고 들어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네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이걸 자꾸 기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본인들끼리 스터디를 꾸리겠죠. 네. 어디 뭐 모임 공간 같은 데서 자 먼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자 이남규입니다. 저는 오늘 과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목으로 적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를 제목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기대 효과를 제목으로 적으면서 결과 먼저 말해주는. 사실상 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이 최종 면접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 끝난 이후에 끝난 줄 알았죠? 이제 수습 기간이 펼쳐지고 또 한 번 과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참 입사하기 힘들다, 그죠? 하지만 분명히 본인의 역할을 알고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진득한 구성원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네. 것이란 점에선 좀 더 신입 채용의 의지가 강한 회사라고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네.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이 CEO 면접은 그럼 몇 분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CEO 면접은 사실 시간이 뭐 가이드상에는 20분, 30분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원자분이 좀 질문 받을 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CEO 면접까지 통과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수습 기간 동안 평가를 안 좋게 받으면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떨어뜨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했을 거예요. 힘들지만 전환율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으나 얼추 정리가 되었다면 정말 큰 실수가 아니라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다만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따라서 이때 조금 네.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네. 눈에 띈다고 할까요? 어떻게 눈에 좀- 띄려고 하기보다는 CEO 분과의 어떤 잦은 미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마다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골목 식당에서 그 특정 상권의 상인분들 만나잖아요. 어떤 초안을 냈는데 지적을 받으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평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좀 더 발전을 하면 뭐 이 지역 백종원이네 이러면서 허허,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칭찬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좀 더 발전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을 드러내 주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시는 게 보인다면 굳이 뭐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면접 끝나고 수습 기간에 대한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바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희가 항상 오프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니어서 지금 뭐 또 서류에서 떨어지고 많이 좀 우울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좀 다 포함해서 저희 구직자분들한테 신의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원래 타 그룹 사람은 뭐 신의 한 수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사실 오늘은 그런 분위기를 하기에는 떨어진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결과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비난하겠다거나 힐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옴에 있어서의 책임이 일부 본인에게 분명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복귀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세상 살면서 극복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눈을 낮추라라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른들의 그런 부족한 일부 어른들의 부족한 지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노력이 정말 진짜 노력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셨다면 타이밍이 아직 안 맞았지만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2년 반 동안 구직 활동했던 분이 계십니다. 2년 반. 와. 2년 반이면 거의 뭐 장교 군복무 수준이죠. 네. 그럴 거면 군대를 한번 더 갔다 오지 그랬니 싶을 정도인데 이분 결국 본인이 물론 100% 희망했던 업종은 아니었지만 다른 업종에 들어와서 사회생활을 하시고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업종에서 영업관리를 희망했지만 지금 프랜차이즈업에서 스토어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을 확인하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걸 볼 때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좀 더 기운을 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운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뼈를 때려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남 탓하지 않는 자세가 취준생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량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에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유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화전동 소재의 주식회사 신평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1명입니다. 주조 및 단조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 또는 금속공학 전공자, 품질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부품 관련 품질 관리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 있으며 급여는 연봉 3,400만 원에서 연봉 4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우대사항과 또 지원 자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천시 곤양면 소재의 주식회사 명진기업입니다. 중장비 연료탱크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용접원 5명입니다. 중장비 부품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특수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로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잔업 있으며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특근이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530원 이상으로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입사 6개월 이후 상여금 지급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공인권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다산기공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완성 총기 및 총기 부품 제조업체이며 후처리 작업이며 부품 표면 코팅, 부품 표면 연마 작업, 부품 레이저 마킹 업무를 담당할 제조 단순 종사원 4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자차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단순 제조 종사원 총 4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 품질 관리, 심사 관련 업무 및 거래처 응대 업무를 담당할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도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부산과 전주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취업 요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리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네. 이제 좀 서류에서 떨어진 분들을 위한 좀 팁을 드렸다면 지금 또 이제 인적성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이분들을 위한 팁도 좀 전해주시죠. 예, 사실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준비를 진득하게 하신 분들은 사실 시간을 재면서 넉넉하게 풀고 계시고요. 반면에 갑자기 통과가 돼갖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로 유형을 끝내고 내일부터 문제풀이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인적성 시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화요일이네요. 그럼 오늘 안에 유형을 다 마스터합시다. 내일부터 문제풀이를 합시다. 참 말은 쉽죠, 그죠? 본인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구직자일 때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본인이 풀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걸 어떻게 접근해라고 했는데 저도 풀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제가 뭐 자꾸 오늘 약간 잔소리한다는 느낌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인적성 고사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 상황을 탓하시기보단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루 안으로 요령을 익힌 다음에 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적대 찍지 말고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리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 요즘 운동하시나요? 네? 팔에 뭔가 달고 계셔서 은단인데요. 은단이에요. 그렇게 큰 은단을 제가 처음 봐서 저는 뭐 이렇게 네. 아령 같은 걸 달고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얼굴이 좀 많이 빨개지셨네요. 오늘 편의점 갔는데 안 네. 그래도 전자담배 파는 분이 저한테 혹시 담배는 안 피시죠? 이래가지고 좀 갑자기 담배. 네, 아직 안 핍니다. 막 은단 이랬거든요. 있어요, 그죠? 그냥 갑자기요? 갑자기 왜 담배를 물어봐?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그거를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권하셔가지고 하나 은단을 안 샀죠? 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단을 파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아이디가 굉장히 애교가 많은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또 읽어주시죠. 네, 26살 남자분인데요. 아이디 아함잉입니다. 이분은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학점은 3.46 학점입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850점, 오픽이 AL 있고요. 자격증은 커마 2급, 그리고 운전면허 보통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코트라 미국 인턴을 6개월 정도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무역회사나 대기업의 해외 영업 쪽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하밍 이분 전체적으로 학점도 그렇고 토익도 그렇고 인턴도 해서 큰 스펙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학점이 다소 평이한 수준인 게 문제가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그것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일단 아하밍 별 뜻은 없는 아이디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일단은 이분은 산업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산업공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수리적 문제 해결을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길러 오셨을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 즉 혹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하시는 취업의 방향이 적절했는가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회사와 직무가 무역회사나 대기업의 해외 영업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본인도 익히 아시겠지만 해외 영업을 신입으로 뽑는 경우가 요즘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 불황에다가 제조업체 분들에게 해외대 이력이라던가 좀 스펙이 더 좋으신 분들 위주의 채용들도 있는 회사들의 기준이 있는 곳도 있고요. 해외 영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해외 법인에서 인턴을 한 분을 채용하는 기조도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컨셉을 가진 분들 대비 본인이 과연 산업경영학도로서 무역 파트 혹은 선사라던가 이런 곳에서 해외 영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한 그 컨셉이 제대로 잡혔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학부 때 들으셨던 수업이 생산관리나 품질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었던 분이 아니었는지, 혹은 뭐 무역학도라든가 국제경영학도 분들 못지않은 관련 이력과 내용들이 학업적으로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외 활동에서 무역 관련 대외 활동 1회 코트라 주간 무역 창업 캠프 부매니저 활동, 예, 코트라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본인의 해외 영업 지원이 틀렸다가 아니라 과연 이게 지금 본인의 이력상 직접 대입이 가능한 활동이었냐라고 볼 때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우회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코트라라던가 공기업에서 이런 소위 좀 본인의 어떤 여러 활동들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의 창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역회사, 해외 영업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수업 때 했던 프로젝트 내용이라던가 뭐 산학 프로젝트가 있겠죠. 뭐 그런 게 없다면 대외 활동하셨던 거 위주라도 좋으니 단체 활동 속에서 본인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는 산업경영학도로서의 강점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고요. 분명히 막연한 이야기로 본인의 자소서가 채워졌을 소지도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처음 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의 내용 또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하민 분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픽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학점을 끌어올릴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에 국무사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국무사가 이제 국제무역사 1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이 국제무역사라는 게 이제 실무 경험을 한 3, 4년 하신 분들이 해도 50점 조금 넘을까 말까한 난이도입니다. 어렵네요.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기보다는 좀 공부를 몰입해서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무역 규범 같은 것들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네. 따라서 좀 공부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또 해주셨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으로 어필이 좀 가능했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학점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국무사 네. 1급을 따는 걸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댓글이 아이디가 제가 이걸 또 쳐봐서 아, 그래요? 이름이 김은호 씨네요. 어, 은호 씨.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은호 씨 한번 또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은호 씨 12월 25일생이신 것 같아요. 29살 남자분인데요. 서울 중하위 전자공학 전공했고요. 학점은 3.5에서 3.7 학점이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오픽이 IH, 그리고 탭스가 790, HSK 5급 있고요. 자격증은 전기기사 자격증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삼성전기전자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ASML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하위권 전자공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저의 스펙은 HSK 5급, 오픽 IH, 탭스 790, 전기기사 있습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문과에서 3학년 전자공학과로 편입했습니다. 3학년 1학기 학점은 2점 후반이었고 2학기는 3점이었고 4학년 1학기 휴학하고 현재는 4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현재 7전공 듣고 있는데요. 자신 있는 과목들이어서 2학기 학점은 4점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졸업 시 대략 전공 학점이 3.5에서 3.7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질문은 막학기에도 7전공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자소서와 인적성을 준비를 해야 내년 상반기를 지원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은호 씨가 저는 계획에 X라고 써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도 X라고 써 있어가지고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소서 부분도 걱정이 많고 인적성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정량화된 고민이 아니다 보니까 말로 하려다 보니 X가 네. 나온 게 아닐까 네네. 싶은데요. 일단은 적어도 본인이 문과였다가 전자공학도로 편입을 했다라는 것,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방향이신 건지 아니면 요즘 취업이 잘 되는 게 이쪽이다라고 해서 바꾸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자, 즉 본인이 문과의 이 학과보단 내가 전자공학도로서 내 역할을 다하는 데 뜻이 있었다. 본인이 희망해서 옮기신 거다가 더 컸다면 잘하신 선택인 것 같고요. 각각의 필요한 노력들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반도체 관련 실습을 오프라인 교육을 좀 받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데서 방학 기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시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중국어 강점, 물론 이게 5급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뭐 6급이라고 한다면 뭐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사업이나 기술 영업 쪽에 한번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고민의 질문은 많은데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덜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전공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전공 7개를 듣는 거죠. 4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주말 중심으로 인적성과 자소서 문항을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소개서, 뭐 하이닉스 같은 곳과 같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자소서의 항목이건 아니면 외국계 장비업체들의 자유문항에 대한 항목이건 본인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라던가 현장 실습 속에서 내가 익히고 기르고 배운 내용들 위주로 내가 글과 말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육하원칙 중심으로 해주시고 결과 위주로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잘 한번 접근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사연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관민희님의 사연도 한번 빠르게 읽어주시죠. 네, 관민희님 28살 남자분이고요. 지방 국립대에서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학점은 3.67 학점 있고요. 계획은 커말 1급 그리고 토익을 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28살인데 스펙이 어떤가요? 퇴사한 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공 공부랑 인적성, 자소서만 하면 계속 지원을 해볼까요? 이젠 정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네, 관민희 님이 공기업을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셨는데 좀 이게 재취업과 관련돼서 더 막막하신 것 같아서 이분 또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줄까요? 이 사실 뭐 이분은 정말 1시간 붙잡고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민 씨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민 씨가 1년 1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정규직으로 하시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계공학 전공을 못 살린 채 일반 사무행정이나 기계공학 전공이 아닌 베이스로 근무를 하시다가 본인이 좀 맞지 않는 이유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쪽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토익이 만료가 됐고 토스가 없기 때문에 토익을 다시 따려고 하기보단 중견기업 이상이니까 그래도 일단 토익은 확보를 해야 되니 다시 보시면 그래도 700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800까지 올리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어학 강점이 없으시다면 토스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암기 베이스가 좀 더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스 점수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공 공부 중심으로 본인의 강점을 살려가시면서 인적성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어차피 본인의 기존 근무 이력이 1년 넘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바탕으로 경험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거나 성장 과정 등에 써시면 좋고요. 오히려 지원 동기나 포부는 본인의 이전 직장 근무 이력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 본인이 지원한 이 직무가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가 이 직무를 택했다. 위주로 내 선택 기준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사연이 있겠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오늘은 오늘은 저희 은산 선생님께서 아, 네, 은단 선생님께서. 네. 은단 달고온 만큼 오늘은 마지막 관민희 분한테 어학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분한테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민희 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아하밍님 그리고 은호 씨까지 모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훈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